해당 인터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그가 하프타임에 토트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하란 한마디는 전반전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을 누구나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인터뷰는 다소 낯선 어두였습니다. 많은 축구 감독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성격과 앞포럼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들을 코치가 아닌 매니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감독의 역할은 단지 전술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총괄하여 능력 그 이상의 결과로 이끄는 것, 전술 코치들이 축구 자체에 포인트를 둔다면 감독들은 조직에 우선점을 둬야 합니다. 전술은 조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결국 진정하라는 포스텍과 화를 내던 포스텍은 락커룸에서 개인의 성격이 아닌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 포스텍에게 이끄는 주장 손흥민이 왜 필수 요소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독 중 한 명은 히딩크입니다. 그는 훌륭한 전술가이자 위대한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치거나 웃거나 농담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혹은 노장 선수를 오래도록 벤치에 앉혔다가 결정적일 때 주전으로 기용하거나 거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행동들은 하나같이 상대를 이해한 맞춤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부정할 수 없이 포스텍이 맡았던 팀을 통틀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처럼 선수들을 한 걸음 더 뛰게 만드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을 때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는 팀의 성격에 따른 그의 유연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축구에서 때론 전술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 최고의 팀이 꼭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재능 넘치는 어린 선수들은 축구라는 부분에서 훌륭하고 나이는 스포츠에서 분명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대체로 성숙한 선수들보다 쉽게 긴장하고 흥분하며 심리적인 부분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포스텍은 자신이 선택한 평균 연령 25세의 스타팅 라인업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Yeah, look, he wasn't 100%, but I had a chat to him yesterday. He was desperate to play, and he was going to give what he could, and he did. He was never going to play the whole 90. We were always going to give him sort of an hour or so. But he led from the front again. He was the one that sort of was doing the pressing and instigating, the defensive pressure we put on Liverpool, and got his goal as well. So. Again, great captain. 제 기억에 20대로만 이뤄진 팀이 우승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강한 팀의 특징이자 역사 내내 모든 성공한 조직이 가진 공통점은 친구 조화입니다. 누군가에게 스포츠에서 많은 나이는 그저 단점으로만 여겨지지만 축구는 스포츠 이전의 팀과 팀의 대결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젊은 팀들은 언제나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팀에는 그 뜨거운 엔진을 때론 식혀주고 때론 달아오르게 하는 부가 옵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 질비한 스쿼드에 손흥민 연령대의 선수가 여전히 전성기에 있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 축복입니다. 포스텍 감독의 손흥민을 향한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말한 표현은 잘 뛰었다가 아니라 잘 이끌었다입니다. 이는 감독 입장에서 캡틴의 역할은 축구 하나가 아니라 경기장의 리더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Led by Sonny, who just unbelievable work ethic today. Him and Matters weren't 100% going into the game, and they with Romero, those three, they're just leading in every possible way, in the right possible way. 결국 손흥민이 이끄는 선수단의 결과는 패도입니다. 감독에게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단어는 패도 그리고 100%입니다. 축구는 누가 더 잘한다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100%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냐입니다. 그런 경기에서 결과가 패배라면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구단주에게 새로운 선수를 사달라는 주문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보인 기량의 70% 정도만을 경기에서 발휘한다면 매니저의 역할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100%로 이끄는 힘은 역시 전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포스텍이 주장단의 역할을 모든 경기에서 강조하는 이유이고, 사실 이는 포스텍뿐 아니라 결과를 낸 모든 감독들이 동일했습니다. 호이 비에르는 지난 시즌의 리더 중 한 명이었지만 스타팅 라인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국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가진 선수도 감독 입장에서 기량이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손흥민이 여전히 전성기에 있다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팀에는 꼭 이끄는 선수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감독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Yeah, that's not everything for us, but you know, when you come to a difficult venue, you know that against, like I said, top team, you know you're not going to control the game or dominate the game for 90 minutes or 100 minutes. And there were times today where we had to sort of be really strong and resilient. And I thought, you know, guys like Romero and Vicario, Bess, you know, they all stood up in those critical moments. And then when we got a foothold in the game, I thought our football was outstanding because, again, you're playing a top team, and I thought our possession, working our way through, and we had the quality in the front third to capitalise. 바로 일어서는 선수들입니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책골을 넣었지만 풀타임을 뛰며 팀의 패스 횟수 1위를 기록한 선수 로메로였습니다. 그런 로메로의 자책골 순간에 격려를 했던 선수 비카리오입니다. 일어섰다는 표현을 하기에 너무도 적절한 순간들 아니었나요? 실책 한 번에 전체가 무너지는 팀이 있고 남은 시간에 반전을 도모하는 팀이 있습니다. 포스텍에게 아스널전의 토트넘은 그가 좋아하는 100%는 아니었지만 일어섰던 팀이었습니다. It wasn't like there were defensive lapses we got opened up or anything, but the reaction to both goals was outstanding, and you know, Matters just pressing, you know, straight away after we've lost the ball, and then you know he's timed his pass perfectly. As you said, Sonny, total composure in that front third. His work rate today, his closing down, apart from his goals, was the catalyst to us, getting a result today. 붕괴되지 않은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 어쩌면 그 한마디가 포스텍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가 토트넘에 부임한 이유는 토트넘이 오랫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7년간 우승 못한 사우스 멜버른, 0번 우승의 브리즈번, 15년 우승이 없던 요코하마, 직전 시즌 우승을 놓친 셀틱, 모두 도전이란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고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선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의 성취를 좇으면 대부분의 직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배울 점도 가득합니다. 인간들이 집단을 이뤄 승리로 향하는 과정에 숨은 흔적들은 결국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유연한 매니저, 이끄는 캡틴, 일어서는 선수들, 복잡한 계산들은 결국 가장 단순한 아웃풋으로 설명됩니다.